반등 하루 만에 시장은 다시 조정입니다. 박스권 하단의 지지력, 믿을만한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3인의 전략의 세법을 찾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브라보스탁의 배현철 대표와 IBK 투자증권의 김순영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물관리 사업 관련주 태국효과의 강세입니다. 물관리 사업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수자원공사는 태국 물관리 사업 중 2개 분야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통신주 이틀 연속 강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통신주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배경과 대응 전략을 마련해봅니다. 3위 키워드는 반등 나선 홈쇼핑주입니다. 최근 조정을 거쳤던 홈쇼핑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한지 알아봅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돋보이는 업종을 하나만 꼽으라면 역시 통신업종, 통신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3인의 전략에서도 통신주에 대해서는 가장 또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고점을 뚫고 조정 받는 듯 하다가 고점 뚫고 정말 뭐 끝없이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통신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판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순영 연구원이 통신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최근에도 이제 통신주가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배당 매력이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실적 개선 모멘텀도 같이 동반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2013년 하반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저성장 국면 내에서의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엔저 등 영향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그런 그림은 다소 조금 그 기대감은 다소 좀 낮아진 가운데 저성장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적인 그 상황 내에서는 어떤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계속 부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를 바라봐야 할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배당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증시에 있어서 그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2%를 2%보다 이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KT 같은 경우는 2013년 예상 배당률이 5.07% 정도 되고, SK텔레콤도 4.27% 정도 되기 때문에 시장 대비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부각되고 있어서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긍정적인 관점은 좀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플랫폼이나 어떤 콘텐츠 육성, 마케팅 경쟁을 심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지하는 부분 따라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나 또 그 알프 개선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통신주는 아무래도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주요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주가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그러면 배당을 받으면 4% 정도 수익이 난다 이런 의미죠. 예, 맞습니다. 일단 통신주, 뭐 ICT의 핵심은 통신주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일단 뭐 마케팅 경쟁 자재 이런 뭐 그 재료들 상당히 많은데 삼성전자 약세 보이고 또 이런 수급 요건도 역시 뭐 통신주의 강세를 계속 좀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당분간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도 통신주가 없다 그러면 일단 채워놓고 시작하는 좀 그런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홈쇼핑주 올라옵니다. 최근 들어 조정 거쳤는데 조정 폭은 깊지는 않았고 역시 홈쇼핑주에 대한 전망은 호평이 일색인데 그렇다면 최근 조정 거쳤기 때문에 좀 지금 정도에서는 주식을 사도 될지 이런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배현철 대표는 홈쇼핑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통신주하고 오늘 또 홈쇼핑주 단연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좀 부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 환경을 생각하신다면 너무 이제 흥분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그 1차 고점에서 단기 조정을 보이고 다시 이제 기초 반등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정고점 근처에서의 어떤 매물대 소화 과정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오늘 보면은 그 GS 홈쇼핑 같은 경우도 송출 수수료가 좀 인상된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개선될 수 있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350억 원 정도까지 예상하는 그런 레포트가 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이 역시 좋았었죠. GS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CJ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자, 이것이 이제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특히 이제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요, 중국 법인이 있었죠. 지분 한 20%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될 거다. 뭐 이런 재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오늘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더위가 좀 일찍 왔는데요. 사람들이 더워지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그 쇼핑하는 것보다는 집에 앉아서 홈쇼핑을 이용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그 시장의 수익률을 증가시킬 거다. 뭐 이런 재료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매하실 때 보면 주의하실 점이 이게 지금 고가입니다. 그 20만 원대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하루 거래량이 거의 뭐 한 2만 주 이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소량 거래량 가지고도 굉장히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매하시는 데는 좀 주의하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서만 좀 접근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GS 홈쇼핑부터 좀 뭐 보여드려야 되겠죠.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21만 6천 원대부터 좀 상승을 했었는데 전일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전일 거래량보다 늘어나면서 상승의 어떤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 상승, 손바뀜이라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거래량을 소화하면서도 오늘 내일 정도에서 고점에서 좀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 앞에 고점 25만 원대가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손절 가격, 수세 이탈 가격을 좀 중요시하시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이때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요, 21만 원 보겠습니다. 자, 이제 21만 원대에서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21만 원 선이 추세 이탈 가격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추세 이탈 가격이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요, 역시 우리가 주식 투자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 이탈되는 시점에서는 매도한다는 그런 기본 전략을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약세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소량 거래량 가지고도 추세 이탈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메모해 드리겠습니다. GS 홈쇼핑 추세 이탈가 21만 원, CJ 홈쇼핑 30만 원 추세 이탈가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 전략 구상하시고요. 오늘 새로 매수하는 거는 내일 한 번 더 보고 매수 시점을 좀 잡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늘 추격 매수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부담을 느끼는 그런 실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쇼핑 관련주 거래가 적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략 이런 그 종목들은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어쨌든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폭이 깊지는 않게 나타나는 점, 이런 점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배현철 대표가 지적하신 대로 거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 라인을 잘 설정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계속되는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입니다. 삼성전자 매도 뭐 끝이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쏟아붓더니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140만 원이 깨진 상황인데, 일단 뭐 삼성전자로 좁혀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명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의 외인 매도 원인으로 살펴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외사에서 삼성전자에서 나온 이제 갤럭시 S4 판매 둔화 우려가 반영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뱅가드 물량이 출회된 영향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에너지가 크지 않은 가운데 미국에서 이제 출구 전략 논의가 부각되면서 이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역시 이제 조정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단기 노이즈는 좀 있겠지만 삼성전자 주가 회복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략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고가 스마트폰 수요가 이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제 반영됐다는 점을 살펴보면, 사실 이러한 논란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었던 이슈였고 실제로 이제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갤럭시 S4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를 그 이슈로 삼고 있는데, 사실 갤럭시 S4가 초기에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출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판매 둔화 우려가 지금 뭐 이야기가 되는 것 자체는 약간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이제 그 기업을 놓고 봤을 때 세트 부분에 있어서 실적 부진 그 우려는 남아있지만 아무래도 메모리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을 보고 있어서 2분기 실적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10조 원 이상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 회복 가능성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돈 기억이 하회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을 확인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린 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모양새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휘둘리고 있는 모양인데 당장 오늘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다른 요인이 아닌 수급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결국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 이런 면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약한데 일부 IT주들은 그 와중에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돋보였던 종목이 SK하이닉스하고 LG디스플레이 정도였는데요. 오늘도 주가가 SK하이닉스는 약보합, LG디스플레이는 강보합,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형 IT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배현철 대표가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이 생겼을 텐데, 근데 이제 어차피 삼성전자 같은 거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2년 보고 하시는 것 같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좀 소나기가 좀 오고는 있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신영 연구원님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을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수급이죠.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사주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 주식시장인데 삼성전자가 역시 우리가 그렇게 큰 악재가 있느냐? 그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쳐주면서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매수 세력이 없다는 그런 한계거든요. 그런 틈새장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보면 SK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그다음에 이제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LG이노텍이 오늘 급락을 하면서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IT 업종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순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가 역시 업종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들도 강하게 가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나오는 시점에서 IT 업종을 전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도 우리 26,000원대부터 시장 주도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시장 주도주라는 것은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를 계속한다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난달부터 보면은 10일까지 연속적으로 열흘 동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참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매하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요. 매수하기 시작하면은 하루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런 게 아니고 연속성을 이어간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루 하고 끝이고 이게 아니고 연속성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제 3만 원대 넘어서기 시작하면요. 조금 좀 부담되는 요인들이 뭐냐면 이게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채권단에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매도하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는 그런 시점, 지수 상승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고점을 높여놓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은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기 때문에 수급적인 논리로만 좀 접근을 해드리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갈 수 있는데 자 선적 가격, 추세 이탈 가격이라 그러죠. 추세 이탈 가격은 3만 원 선 정도로 좀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LG 쪽에 LG디스플레이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LG전자를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LG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LG그룹의 스마트폰에 따라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7만 5천 원 선을 추세 이탈 가격으로 해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아무튼 삼성전자가 살아나야지 모든 전체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IT 업종 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배현철 대표가 여러 번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던 종목인데 일단 어쨌든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SK하이닉스 자체는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늘 같은 날 어제 또 급등했었죠. 추격 매수하는 건 좀 피하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롱텀으로 갖고 가도 좀 무방한 종목이 아닐까 이런 공감대는 좀 많이 폭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920포인트 선 붕괴입니다. 장중에 오늘 1910까지 딱 밀렸다가 좀 올라왔는데 뭐 상당히 좀 조정 하루 만에, 반등 하루 만에 다시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심리가 좀 불안합니다. 그나마 코스닥은 강보합권, 빨간불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지금 주식을 사도 될지 이런 판단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배현철 대표가 전반적인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뭐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시면 주식을 뭐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밑바닥에서는 못 살고요, 꼭대기에서는 또 매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닥이라는 시점은 지나고 나서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경험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3일 사이에 거의 한 8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요. 바닥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또 금통위 얘기도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가지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그런 모습인데, 자, 아무튼 오늘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아직도 4,000원 이상 나오고 있고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이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말이 쉽지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에서 빠지는 시점에서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 잡으면 됩니다. 종목마다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그러면 오늘은 추가 매수하시는 거는 좀 한숨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지금 자꾸 쳐다보시면서 한호가 바뀔 때마다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차피 견디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물타기 매수한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빠질 때 자꾸 매수하시는 거는 좀 금물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지만 내일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목요일날 있는데 내일은 그 전날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옵션 쪽에도 마찬가지고 선물 쪽에 대단히 매도를 취하면서 하락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내일하고 모레, 그러니까 목요일날 지나고 나면은 이 유월물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마 극한 상황이 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빠지는 장에서 하지 말고 빠지고 돌아서 나가는 자리. 우리가 항상 가르쳐드리는 것이 빠질 때 매수가 아니고 안 빠지니까 매수다. 그쵸? 예, 그래서 오늘은 빠지는 장이니까 조금 쉬어가시고 내일 만에 하나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만기일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매도 금액이 조금 더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좀 매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 예탁금도 늘어났지만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코스닥에.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조금만 하락하게 되면 반대 매도가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도 물론 이제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쫓아다니시면 재밌게 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가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빠진 쪽에서 본다 그러면은 쉽게 거래소 업종 대표 종목으로 좀 가자. 그리고 특히 이제 10일 날 같은 경우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하나가 좀 있는 게 뭐냐면 중국 시장이 신흥국 지수에 만약에 편입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내일 한번 아침에 체크하실 포인트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비중이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 어떤 수급 논리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어렵겠지만 좀 지켜보시고 쉬어가는 전략. 자, 일정 부분 우리가 항상 70% 주식을 가져간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하시는 거, 자, 쉬는 것도 투자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은 어떤 가격 논리보다는 수급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는 여전히 좀 위험성을 좀 내재하고 있다.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오늘 BOJ 일본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열렸습니다. 김순영 연구원이 그 결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시장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이제 BOJ 금정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이벤트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결과는 만장일치로 이제 통화정책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성명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원 통화를 연간 60에서 70조엔 늘리기로 한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다음에 특별 대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 향후 3년 동안 주요 이제 70개 금융기관에 약 3조
1,520억 엔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에 대한 판단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상향됐다라고 봤고요. 최근에 뭐 시장 지표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산업 생산이나 무역 지표들 그리고 민간 소비 같은 경우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제 경기 판단은 전월 대비 이제 우호적이었다,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BOJ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라고 본다면 채권 시장이 최근에 이제 불안했기 때문에 이를 안정하기 위해서 저금리 자금 지원 정책 운용 기간을 현재 이제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냐의 여부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BOJ 그 금정위의 실망감으로 니케이도 1.5% 장중에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엔달러 환율 역시 97엔 이하로 떨어졌다가 물론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이제 98엔대로 올라서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엔화의 그 속도 조절 가능성들을 전반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비교적 좋은 뉴스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7월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이제 참여연 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좀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즉 엔화의 그 약세 속도가 다시 또한 좀 강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여전히 국내 증시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경계감은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엔달러 환율의 그 영향력이 아무래도 크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외에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좀 꼬이고 있는 모습인데 롱텀 쪽에서도 지금 2주 연속 한국 관련 펀드에서 자금 이탈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증시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다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는 뭐 선물 옵션 만기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주요 포커스로 맞춰볼 필요 있겠고 특히나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이슈라고 한다면 오늘 18일 날 있을 FOMC 회의일 텐데요.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올해 상반기 중에서도 특히 최근월에 있어서 PBR 1배인 1900포인트에서 어떤 지지력은 보여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지지력 확인이 좀 필요한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좀 다소 좋지 않은 상황이고 삼성전자 역시 악재로 인해서 좀 그 주춤한 어떤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직도 낮은 수준, 저평가 수준에 놓여 있기 때문에 IT나 경기 소비재에 대해서 관심은 좀 유효해 보입니다. 지난달에 BOJ의 금정위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사실 이미 강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더 나올 건 없는 상황이고 대체로 엔화 약세가 6월 말 정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그 관측들이 일반적인데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요. 여전히 다음 주 18일 날 예정되어 있는 연준 회의도 우리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외부 변수보다도 현재 시장 흐름을 딱 놓고 보면은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가 언제쯤 멈출지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변수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